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일은 흰 곱하기 뭐였죠, 여러분들? 거리. 즉 힘을 가지고 공간적 변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일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물체가 있는데 가만히 놔두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게 요만큼 어째요? 그렇죠. 옮겨가는 상태로 이 상태로 있어야만이 일을 하는 거죠. 흰 곱하기 뭐야? 여러분들 거리. 이해되셨죠? 그 일이라는 거는요. 실제 여러분들 뭐의 일종이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일 에너지라고 이미 입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열도 뭐예요? 에너지인 거죠. 어떤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전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흰 곱하기 거리가 일 에너지의 개념이고요. 이 에너지의 개념이 첫 번째는 모먼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먼트. 이 모먼트도 M은 F 곱하기 뭐 L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게 뭐 수직거리인데 자 물체를 갖다가 하중 P가 작용하면 길이 L이다 그러면 PL만큼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죠. 그런 값들을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특성을 뭐라 한다고요?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특성을 뭐라 한다고요? 모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곱하기 거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먼트도 실은 뭐예요? 일 에너지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특성을 모먼트로 정의합니다. 근데 그 모먼트 중에서 축에 관한 일을 하는 거를 축에 관한 모먼트를 뭐라고 하냐면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T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축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축이 있는데 회전력이 F가 주어졌다. 그러면 수직 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2분의 D겠죠. 그러면 토크 값은 흰 곱하기 뭐예요? 거리인데 2분의 D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축에 관한 일을 뭐라 한다고요? 토크의 개념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축에 관한 거는 오장이다. 뭐 재료역학에서도 비틀림이다. 그런 거는 축에 관한 거죠. 비틀림을 받는 거는 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장 재료역학에서 그런 걸 배울 때 비틀림 이런 걸 배우면 축에 관한 모먼트 값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정확한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일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일의 원리. 일이 뭐였죠, 여러분들? 에너지였잖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백두산이라고 합시다. 기왕이면 우리가 통일돼가지고 조국을 크게 발전을 하는데 또 이바지하는 그런 공학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백두산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백두산을 쫙 가해로 평지로 쭉 타고 즉 산을 돌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별로 경사지질 않아요. 실제 저도 이게 한 8시간 넘게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별로 경사진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요? 계속 이렇게 돌아 올라가니까. 그런데 밧줄을 내려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심하게 얘기하다라면 백두산 꼭대기에서 밧줄 내리면 밧줄을 계속 타고 밧줄만 잡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경사진 쪽도 있을 거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봐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밧줄은 빨간색으로 합시다. 그래야 차이를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봐보세요. 이 사람은 적은 힘이에요. 힘이 적게 들어요. 그죠? 근데 거리는 어쩌죠? 굉장히 크죠. 길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많은 거리를 가야 돼요. 근데 이 빨간 쪽으로 올라간 사람은 어째? 힘은 엄청 많이 들죠. 힘은 큰데 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작죠. 그러니까 흰 곱하기 거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1양이나 이 사람의 한 1의 양은 어쩐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보면 클리프 행어라고 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절벽 올라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암벽 등반 이렇게 하고, 암벽만 한 게 아니라 산도 등반 하잖아요. 근데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에는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300뉴턴을 가지고 1m만큼 옮겨가면 300뉴턴 곱하기 1m니까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여러분들? 300줄의 일을 하겠죠. B도 보시면 150뉴턴으로 2m를 빗변이니까 더 길어졌잖아요. 요것도 뭐예요? 300줄이죠. 결과적으로 이게 다 1m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1m를 올라가는데 1.5m로 더 경사지게 했어요. 그러면 힘은 어째요? 더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어째요? 가장 어째요? 짧지만 힘은 300뉴턴이 들어가죠. 그래서 경사가 요거는 덜 심하고 요게 가장 덜 심하고 요게 그 다음 경사져 있죠. 그러니까 경사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째요? 실제 1m를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어째요? 1m를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어째요? 가장 힘이 적게 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의 양은 다 같은데 어떤 게 힘이 가장 적게 들어요? 빗면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피라미드 축조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굴려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돌을 올려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빗면으로 올라가가지고 쌓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빗면의 원리가 아니고 일의 원리예요. 일의 양은 어쩐다? 같다. 일 에너지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요거를 전체를 그려놓은 것처럼 인식하시면 안 되고, 제가 나중에는 고쳐놨는데 이게 한 칸 올라가는 거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쐐기잖아요. 그리고 나사 산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째요? 1피치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바퀴 내가 내내 돌렸는데 어째요? 결과적으로 얘가 올라간 건 어째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봐보세요. 먼 거리 적은 힘, 적은 거리 큰 힘으로 하니까 이쪽으로는 굉장히 큰 힘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무데나 나사는 갖다가 이렇게 대놓고 돌리면 어쩝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원리가 바로 뭐냐면 일의 원리인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자크라 가면 좀 그러는데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퍼를 여러분들 지퍼도 보면은 이러한 일의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의 원리가 너무 많은데 이제 그림으로 또 다음 것들은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일의 원리들을 뭐 기구에서 가면 여러분들 뭐예요? 벤치 같은 경우에는 어째요? 그림이 잘 안 되네. 이렇게 되고 봐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점일 거고 이렇게 하면 먼 거리 적은 힘이고 여기는 어째요? 좋게 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또 벤치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그려봤자 거기서 거기네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물리면 어째요? 적은 거리 어째요? 큰 힘이니까 되게 아프잖아요. 여기서 잡으면. 이해되십니까?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가위의 개념이 되겠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하면 이게 가위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가위도 여기에다 끝에다 놓고 자르면 잘 잘라져요? 안 잘라지죠, 여러분들. 굽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림이 좀 웃기죠. 하여튼 여러분들 알아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원리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축에 관한 토크라든가 그림을 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의 원리 중 이제 토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운전대가 있으면 여러분들 요걸 돌리면 스티어링 축이 바퀴를 돌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축이 돌아가는데 요게 여러분들 작은 경차하고 여러분들 장난감 차는 운전대가 작잖아요. 여러분들 돌려보시면 어때요? 이게 돌리기가 만만치 않죠. 근데 화물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운전대가 굉장히 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축에 관한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보면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회전하는데 먼 거리 큰 힘인 거죠. 큰 거리 작은 힘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서는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이 축이 돌아가는 것은 적은 거리 뭐예요? 큰 힘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 핸들이 아닐 때는 이 핸들이 크기가 굉장히 컸었어요, 실은.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전부 파워 스티어링이니까 유압으로 이걸 돌려버리니까 쉽게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크 값이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토크나 T1이나 여기에 발생하는 토크나 T2나 어째 같다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돌리면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토크 값은 어째요?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실제 뭐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설계 가면 여러분들 요것도 많이 쓰지만 뭐 요런 거는 당연히 많이 쓰는 개념이죠. 스패너로 이렇게 육각 볼트를 이렇게 쬐면 어쩌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F 곱하기 L만큼 뭐가 발생해요? 토크가 발생하죠. 이 축에 관한 일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F 곱하기 L만큼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작력이 되겠죠. 그거는 나사의 회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사의 회전력 곱하기 뭐하고 같겠어요, 여러분들? 네? F 나사 회전력에다가 2분의 D 요게 나사인데 나사에 나중에 가면 설계 가면 이게 유효지름이에요. 즉 요게 거리죠. 여기서 가해진 일량은 당연히 이 나사가 돌아가는 뭐예요? 회전력에 의한 일과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거리는 작잖아요. 요건 크고 그러니까 조작력은 어쩌겠어요? 작고 나사는 회전력은 당연히 크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스패너가 여러분들 어째 이렇게 길면 길수록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죠. 적은 힘으로 이걸 쥘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한히 길면 좋겠어요? 이 정도 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쇠로 돼 있는데 이거 맞히기도 힘들죠. 쇠로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중에 힘 안 줘도 놓기만 해도 조여지겠죠. 이렇게 놓기만 해도 자중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어째 육각 볼트에다가 넣기가 어째 이게 쉽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적 설계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카센터에 가면 스패너가 여러분들 크기별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안 그려도 알아먹겠죠. 이제 제가 그림 솜씨가 좋다는 거 눈치채셨죠. 그래서 이렇게 스패너가 직경볼로 있는 거예요. 이 손잡이 정도로 돌리면 요게 조여진다라는 걸 이미 설계를 해 놓은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적 설계 개념이 여러분들 당연히 등장하는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번 더 그림이 기약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이걸 계속 조이면 볼트는 뭐 되죠? 인장되죠. 왜 그러냐면 요 피체결체가 강판이 2개가 있으니까 어째요? 더 이상 못 줄어드니까 어째요? 볼트 자체를 인장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 두 부재는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압축을 받겠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하, 이게 필요한 내용들이구나. 왜 그러냐면 재료하고 설계에서 그런 내용들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의 원리는 뭐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톱깎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네. 바닥에 돼 있고, 그죠? 네. 예. 그림이 또 너무 좋아서 잘 알아먹으면 손톱깎이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째요? 벤치가 됐건 뭐 어째요? 이해되셨죠? 가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고, 가위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먼 거리 적은 힘, 적은 거리 큰 힘이니까 당연히 가위를 어째요?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야만이 어째요? 단단한 물체를 자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적은 거리 큰 힘이니까. 이해되셨죠? 네. 벤치라든가 손톱깎이라든가 이런 것은 먼 거리 적은 힘, 적은 거리 큰 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너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 드라이버 앞에가 요게 일자가 있고 플러스가 있죠. 십자가. 네. 여러분들 요거만 갖고 조여 보셨어요? 네. 요게 손잡이인데 손잡이 없이 앞에 거 요거만 가지고 이렇게 조여 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잘 조여집니까? 안 조여지죠. 왜 그래요? 요게 별 차이가 없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직경이나 요 들어가 있는 직경이나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요걸 가지고 조이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손잡이가 있어야만이 어째 요거보다 더 효율적인 게 요런 거죠. 네. 동그란 손잡이면 여러분들 더 잘 조여지잖아요. 이걸 위에서 제도적인 측면으로 제가 강의를 하자면 요렇게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먼 거리 적은 힘, 적은 거리 큰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손잡이를 사용해서 어째요? 당연히 나사라든가 이런 걸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풀어내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나사는요, 실은 근세기 100년에서 가장 훌륭한 과학자들이 모였는데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나사인 거예요, 나사. 집에 가서 여러분들 나사를 오늘 다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쓸만한 물건이 거의 없을걸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끔 저런 나사 빠진 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사를 조이는 원리라든가 나사의 원리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공학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게요.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축에 관한 일을 여러분들 기계 설계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걸 실제 이제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적용하는 원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토크 값은 같다고 그랬잖아요. 두 기어가 원래 작은 걸 피니언이라고 큰 걸 기어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 물려가 돌면 여기에서 회전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회전력이 있는데 회전력을 여기에서 보면 축 옆에 이런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키에 걸리는 토크하고 밖에 회전력에 의해서 걸리는 토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이게 돌아서 여기로 전달하든 여기에서 전달받아 가지고 이쪽을 돌리든 어떤 형태로든 토크 값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일의 양은 같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가 이게 틀리면 되겠어요? 하나를 돌리는데.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F1 곱하기 얼마인 거예요, 여러분들? F1 곱하기 2분의 D 기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거는 F2 곱하기 얼마? 여러분들 2분의 D 축이죠, 축.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 이해되십니까? 네. 그거하고 당연히 어찌해야 된다, 여러분들?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는 키에 걸리는 회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키가 이렇게 있는데 전단되니까 이렇게 재료역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절이 키가 어째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어째요? 반절이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가 되겠죠? 네. 타우가 존재하면 뭘 곱해요, 여러분들?
A 타우, 그죠? 파괴 면적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폭 B에다가 뭐예요? L만큼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나중에 풀 때도 타우 BL 곱하기 2분의 D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축 지름을 뭐라고 했을 때? D라고 했을 때. 됐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에서도 토크에 관한 내용을 축에 관하면 전부 토크를 기준식으로 해가지고 풀어가거든요. 이런 원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면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편하겠죠. 그래서 이 정력학 시간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공학에서 여러분들 동력을 구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동력은 시간당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도 어째요? 시간당 일을 많이 하면 어째요? 더 많이 주잖아요, 시급을. 당연한 거예요. 기계도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시간당 얼마만큼 일을 하냐가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동력의 개념, 동력을 보통 H로 많이 쓰는데 H의 개념은 일을 하는데 뭘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인 거죠. 일은 흰 곱하기 뭐예요, 여러분들? 거리. 그거를 뭘로 나눴어요, 여러분들? 시간으로 나눴죠. 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킬로미터 퍼 아워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속도죠, 속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속도 V잖아요. 그리고 힘을 갖다가 F라고 쓰면 동력 H는 FV다 이런 기본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력을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FV로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동력은 항상 FV예요. 근데 여러분들 축에서 이렇게 축이 돌아가면 여기에서 나오는 원주 속도가 나와요. 원주 속도는 R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돌아가는 각속도를 곱해요. 각속도 오메가다. 그래서 V는 이코로 R 오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메가는 뭐냐면 오메가 각속도는 여러분들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요거를 라디안으로 쓰면 나중에 라디안을 강의하게 할 거예요. 또 라디안으로 쓰면 2파이예요. 한 바퀴가. 근데 N바퀴 돌았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360도 두 바퀴 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360도 곱하기 2가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2파이 곱하기 N. 근데 이 N을 뭘로 주냐면 RPM으로 줘요. Revolution per minute.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그렇죠. Revolution per minute이니까 분당 회전수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속도는 초당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걸 초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60세크 1 미닛 이렇게 되겠어요? 바꾸고자 하는 단위 위에 그에 관한 일값을 여기에. 그러니까 60으로 뭘 나눠줘야 되겠어요? 이거를 나눠주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60분의 2 파이 n이라는 각속도 값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라디안은 차원이 없어요. 나중에 이런 값을 무차원이라고 합니다. 없는 거니까 그냥 퍼 세크인 거예요. 세크의 인버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R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메타고 요거는 퍼 세크니까 메타 퍼 세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가 원주 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차원 해석의 개념입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그러니까 자, F에다가 만약에 축에 관한 속도로 원주 속도가 들어가면요. V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R, 오메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F 곱하기 R은 뭐예요? 흰 곱하기 거리. 여러분들, 요거 F 회전력에다가 R 곱하면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토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뭐다? 유명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H는 이코로 뭐다? T 오메가다.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대부분 설계 이전에는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력을 구하라 그러면 FV고 설계에 가서 이제 토크, 제레역학에서 토크가 나오면 H는 이코로 뭘로 구한다고요? T 오메가 이렇게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당 일을 얼마만큼 하냐 그 개념이 바로 와트의 개념이었죠. 1주를 1초 동안 했을 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학 단위계에 H 동력값이 있어요. PS 동력이라는 불란서 마력입니다. 이게 프랑스 마력인데 공학 단위예요. 얘는 공학 단위. 근데 실질적으로는 밖에서 현실적으로 요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기계공학을 했다라고 하면 몇 PS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PS 마력은 75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동력은 뭐였죠? FV였죠. 공학 단위계에서 F는 단위가 뭐예요, 여러분들? 킬로그램 포스죠. 요거는 당연히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75 FV니까 75만 기억하시면 돼요. PS 동력. 이해되셨죠? 그러면 밖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석할 때 뭐 1000kg 포스 메타 퍼 세크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것이 몇 PS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위 환산을 해야 되겠죠. 이해 가세요? 1PS 동력은 뭐라고요? 아, 1을 안 써놨군요, 제가. 1PS 동력은 75 FV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들? FV 없어지고 75분의 얼마예요, 여러분들? 1000PS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바로 PS 동력을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처럼 75분의 FV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공학 단위에서 PS 동력이다. 뭐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단위 환산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kW는 102 FV예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1kg 포스는 9.8 뉴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102 곱하기 9.8 하면 이게 1000 나오거든요. 1000 뉴턴 메타 퍼 세크. 이게 뭐예요? 뉴턴 메타가 줄이잖아요. 줄 퍼 세크가 뭡니까, 여러분들? 와트. 1kW가 1000W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간단한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1kW가 1000W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 양이고요. 왜? 1000줄 퍼 세크, 1000뉴턴 메타인데 공학 단위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1000뉴턴에다가 킬로그램 포스로 바꾸려면 1kg 포스는 몇 뉴턴이에요? 9.8 뉴턴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9.8로 나누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102가 나오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은. 알겠죠? 그래서 PS 동력값만 기억하시면 돼요. 1PS는 75 FV다.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현실에 가셨을 때 야, 그거 설치했더니 몇 PS나 나오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험들이 주로 이제는 공학 단위로 나오지 않고 SI 단위로 나오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내용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강좌를 드린 거고요. 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내가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